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입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무려 20%를 보유한 부자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어마어마한 석유 수출금의 18%가 왕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풍족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넉넉한 재정으로 인해 지난 세월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던 사우디 왕조에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계 왕실 특집 일본에 이어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정보튜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한 영상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더 알찬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식 국명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막강한 힘을 가진 군주에 의해 지배받는 전제 군주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약 10배 크기이지만 인구는 약 3천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국토가 드넓긴 하지만 대부분 사막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좁은 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종교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규제와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 또한 절대 관대하지 않기에 중동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 돼지고기 판매, 도박은 생활의 금기로 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해치는 춤과 음악, 영화까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역시 음악, 무용과 같은 과목은 교과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는 1962년 10월 16일 수교를 시작해서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답게 대한민국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당량의 석유를 수입하며 좋은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절대 아닙니다. 관광 목적 외에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 폐쇄적인 면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사우디는 석유를 수출해서 버는 돈인 일명 오일머니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보통 왕실이라고 한다면 왕의 가족과 그 사촌의 범위 정도로 인식됩니다. 그 혜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 역시 극소수이기 때문에 왕실 가문이라는 단어 하나로 희소성이 빛나기도 하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왕과 먼 친척이기만 해도 왕자, 공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의 대학에만 가도 사우디에서 온 왕자, 공주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왕실의 먼 친척이라 해도 이름만 왕자, 공주가 아닙니다. 모두 본인 앞에 재산이 최소 수천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프린스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7,000명이 넘고 이 거대한 왕가는 사우디 정부에서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해외여행 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사우디라는 국가 자체가 사우드 가문의 소유물이라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한 유학생이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왕가에서 서열이 낮기에 왕족 회의에 가면 무시를 당하는 게 한이라는 친구에게 그래서 너희 집안은 재산이 얼마 되는데? 라는 질문에 고작 5천억 원밖에 안 돼! 라는 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넘쳐나는 석유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풍요롭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왕실의 재산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알려진 바로는 2015년 1월 23일 서거한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6대 국왕이 남긴 개인 재산이 무려 180억 달러. 이건 거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과도 맞먹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식 재산은 6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 왕족은 그들의 재산을 매우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재산을 모두 추정해본다면 그 가치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왕족들의 개인 재산만 해도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왕가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1,000조가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심지어 사우디 왕가의 한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그들의 다 합친 재산이 1경이 넘는 것으로도 감히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돈의 단위가 다르네요. 이렇듯 석유 수출만으로도 국가 운영이 되는 특이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곳은 소득세 그리고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자국 기업의 경우 종교세로 1년에 소득의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 재정의 80%를 석유 수출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20%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 오일머니를 통해 중동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많은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의료비, 교육비가 무료고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달마다 약 30만 원씩의 생활보조금까지 지원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인이 부러워할 만한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기름을 수출하여 얻는 수입을 왕족과 기득권층이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석유 산업 발달이 고용 창출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너무도 친절한 이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20대의 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도 존재합니다. 201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랜 세월 석유에만 의존하던 경제가 흔들렸고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담배와 탄산음료 등의 죄악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5%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타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금 부담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에 왕실은 민심 달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한 일례로 2018년 국왕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학생 9만 명 전원에게 약 2,000달러, 하나로 210만 원의 용돈, 즉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죠. 전제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왕은 왕실은 물론 모든 국정에 개입합니다. 같은 왕정 국가들인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의 국가는 입헌군주제를 혜택하면서 국왕이 왕실 외에 정치나 행정, 사회 등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절대적인 영향력과 개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총리도 따로 임명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도 사실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장관직은 국왕의 형제나 조카와 같은 직계왕족에게 임명되고 의회가 없으니 국회의원 선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변 이슬람 국가인 요르단이나 오만, 카타르, 모로코, 바레인에서도 의회는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국왕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강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국왕은 행정 외에 군 통수권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우디 군사의 최고 수장도 사우디 국왕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여성 인권이 저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슬람권 여성들은 목과 머리카락을 가리는 히잡을 착용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외출할 때는 히잡뿐만 아니라 니캅을 착용하면서 눈을 제외한 몸의 모든 부분을 가려야 할 만큼 타 이슬람 국가보다도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얼굴을 드러내는 걸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 여성의 사회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지난 2018년 6월이 되어서야 여성이 겨우 운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을 정도입니다. 여성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혹여 직업을 갖게 될 때도 반드시 남성 후견인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정에서의 증언도 남성의 증언이 여성보다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긴급한 치료 또는 수술을 받기 전에 남성 가족이나 친척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명예살인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왕실의 권력이 매우 강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인권은 바닥을 치는 나라.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공주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왕족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명예살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1977년 사우디아라비아 제4대 칼리드 국왕의 조카인 미샤 공주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는데요. 그녀는 율법에 따라 사촌과 결혼을 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레바논으로 유학을 떠난 뒤 사우디 외교관의 아들 카할레드와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카할레드와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사우디 요원들에 의해 붙잡혔고 자신의 불륜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녀는 명예를 더럽힌 죄로 율법에 따라 총살형을 당했고 그녀의 연인 카할레드 역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성의 인권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사우디 왕조에는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2017년 자신보다 30살 많은 사촌형을 포함해 왕자 최소 11명과 수십 명의 전현직 장관, 종교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평화롭던 사우디 왕조를 뒤엎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헬기를 잘 타지 않던 왕자가 의문의 헬기 추락사를 당하고 왕자 일가족이 갑자기 실종되는 등 전례 없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932년 건국 이후 왕위 승계와 관련된 갈등이 거의 없었던 사우디에서 갑자기 왕자의 난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 국왕 압둘 아지즈는 1953년 숨을 거두기 전 왕위는 형제끼리 상속하며 아들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건국 과정에서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20여 개 부족장의 딸과 혼약을 맺었고 이들 사이에서 44명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의 나이 차이는 웬만한 부자지간 이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죠. 압둘 아지즈는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세습하게 된다면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기 위한 왕자의 난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형제 계승입니다. 압둘 아지즈 사망 이후 2대 국왕은 장남인 사우드, 3대 국왕은 사우드의 이복 동생 파이살, 그렇게 4, 5, 6대를 거쳐 7대인 살만 국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 계승의 큰 문제는 바로 국왕의 나이입니다. 2대 국왕 사우드가 취임할 때 나이가 51세, 3대 파이살은 58세, 4대는 62세, 5대는 61세, 6대는 81세까지 형제끼리 왕좌에 오르다 보니 점점 왕의 평균 나이는 높아져 갔고 이 때문에 왕실에 노인 정치라는 별칭까지 붙게 되는데요. 7대 국왕이었던 살만은 2015년 1월 80세의 나이로 국왕에 오르면서 형제 상속의 전통을 끊기로 결정합니다. 취임 직후 왕세제로 자신의 이복 동생 무크린을 책봉했지만 석 달 뒤 그를 실각시키고는 대신 큰 조카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제1의 왕세자로 올리고 친아들인 빈 살만을 제2왕세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간 초대 국왕의 아들들로만 형제끼리 국왕을 이어오다 62년 만에 손자 세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드라마가 발생합니다. 현재 왕의 아들 빈 살만, 즉 제2왕세자가 2017년 6월 친위 부대를 동원해 사촌형 빈 나예프를 감금하고 왕세자 자리를 빼앗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 살만은 초대 국왕의 유언을 깨고 왕위를 부자간 세습한, 게다가 사촌형의 세자 자리까지 빼앗은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군 정보기관을 장악한 그는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반발이 일어나기 전 또 한 번 발빠르게 행동합니다. 정예군을 동원해서 사촌형 왕자들과 그의 측근들을 부패 혐의로 대거 체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피바람은 쉽사리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빈 살만은 보수적이다 못해 폐쇄적이었던 사우디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빈 살만은 사우디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국내파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 개혁과 개방 성향이 강했는데요. 세력을 잡은 이후 여성의 운전을 허용한다든지 비키니 착용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관광특구 설치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동 국가 중 누구보다 개혁과 개방에 성공한 두바이와 아부다비 모델을 참고한 것이었죠. 그는 사우디 기성세대에 퍼져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습니다. 사우디에 불던 피바람이 잠잠해지자 이제는 개혁의 바람이 부는 걸까요? 강한 이슬람 교율과 여성의 낮은 인권, 폐쇄적인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피바람을 불고 온 왕자의 난으로 오히려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게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기존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비윤리적인 규율을 파괴하는 빈살만 왕세자의 개혁의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현 시점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변화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식합니다.